안녕하세요. 줄셉의 줄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자녀 교육 얘기 중에서도 학습 관련 얘기 말고 좀 더 현실적이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막상 꺼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따라서 그 정보의 가치는 정말 천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오늘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들 하면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런 날들이 있을 텐데요. 또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날이 바로 설날이죠. 그 이유는 바로 세뱃돈 때문일 텐데요. 마침 얼마 전이 설날이었으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세뱃돈을 통장에 저금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걸 또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저와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또 얘기를 해드리고 하는데 오늘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제 채널 구독자님들과 또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해서 오늘 이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들 세뱃돈으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 중에 애플, 구글 딱 이 두 개만 사셔서 정말 30년 동안 그대로 묵혀두시라는 거, 제가 그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존니 선생님도 아니고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을 사주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증권가 사람도 아닌 이 평범한 정말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내 아이 미래를 위한 진심에서 드리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은 2, 3년 전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방송에서도 주식 얘기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거나 섣불리 잘 권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2, 3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막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이제 세계 경제가 거의 붕괴될 위기에 이제 처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세계 경제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 그 달러를 막 무제한 풀어서 이제 돈을 시장에 막 풀게 되거든요. 이제 그 여파로 미국 주식 시장도 물론이고 한국 그 주식 시장까지 그때 주가 지수가 엄청 이제 치솟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는 침체가 되어 있는데 주식 시장만 계속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때 마침 존니 선생님 인기도 엄청 났었고 여기저기서는 막 주식을 다들 막 하는 분위기, 방송에서도 주식을 권했었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근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정상화되어 가면서 미국 연준에서 급처방하다시피 했던 그 달러 무제한 풀기라든지 또 다른 경제 정책들을 이제 수습하는 모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조치 같은 것들이 취해지면서 거품처럼 막 치솟았던 그 주가들이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깊어지는 것 같으니까 경제 얘기는 이쯤으로 하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주식하면 돈 버는 분위기였고 정말 너도 나도 주식을 다 사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남들 따라서 주식을 샀던 분도 많이 계신데,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 안 가서 주가가 또 다 빠져버리니까 돈에 대한 어떤 기본 철학이나 원칙 없이 그렇게 막 투자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주식은 정말 도박이나 마찬가지야 라든지 내가 내 자식한테는 절대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고를 갖게 되면 본인의 섣부른 판단과 실수로 자식들에게까지 어떻게 보면 빈의 사고를 물려줄 수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본주의를 살면서 내가 정당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도 너무 중요하지만 돈이 돈을 벌어주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멋진 제도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하면서 버는 월급 외에 그 어떤 다른 수입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여유롭지 못하고 팍팍한 인생인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노동은 신성하다, 이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은 일반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쓰기 위한 국가 체제에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슬로건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 말이 지금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맞지 않는 생각이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 특히 또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이 불로소득은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온 분위기 탓에 노동
노동은 신성하다 이 말이 여전히 진리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식 투자에서 본인의 섣부른 판단과 또 서투른 그 투자 실패로 자녀들에게까지 너희는 절대 주식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이 대한민국에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2, 3년 전쯤에 주식시장이 한창 좋았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뭐 주변 분들이나 방송 여기저기서도 뭐 온통 주식 얘기뿐이었고 또 경제 유튜버들 인기도 엄청 났었는데 만약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주식 얘기를 한다고 했더라면 훨씬 마음에 부담감도 없고 이렇게 얘기 꺼내기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땐 다들 주식에 관심도 많고 오히려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또 이상하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실패를 맛본 분들이 또 주변에 너무 많이 계시고 또 2, 3년 전에 비해서 경제 유튜버들 인기도 훨씬 더 주춤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서 지금은 주식 얘기를 잘 안 하거나 좀 꺼리는 그런 분위기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식은 진짜 이럴 때 사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들 주식시장이 지금 너무 좋다 그러고 너도 나도 전부 다 주식을 하려고 할 때는 이미 사실 주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뭐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길게 바라봤을 때는 주식을 시작하기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적기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움츠러들어 있고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을 시작하거나 주식을 사기가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라는 사실,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주식을 언제 사느냐 보다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금융 전문가도 아닌데 이렇게 오늘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침 최근에 설날도 있었고 또 제 채널에는 저처럼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같은 엄마 마음으로 이왕이면 내 아이 세뱃돈을 어떻게 또 잘 관리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정말 아낌없이 진심으로 나눠드리고 싶은 그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딱 필요하고 중요한 방법적인 얘기들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세뱃돈으로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실 거니까 첫째, 한국 주식은 절대 사지 마세요. 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해내려면 정말 뭐 하루 종일 기업 분석하면서 차트 보고 그 주식 그래프를 정말 달고 살아야 될까 말까인데 우리 같이 이렇게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인으로서는 그럴 시간도 능력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한국 주식을 사더라도 이렇게 소문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우리 같은 일반인이 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시지 말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째, 주식을 사실 때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서 주식을 사지 마시고 요즘은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증권사 앱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직접 구매하시는 방법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사시는 것보다 앱으로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보다 은행 직원분들이나 증권사 직원분들께서도 주식, 특히 이 해외 주식 쪽에서는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본인이 처음 주식을 사거나 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좀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증권사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또 권해주시는 그런 추천해주시는 것들을 또 덤으로 사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직접 그 증권사 앱에서 주식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셋째, 제가 어플로 주식을 직접 사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주식을 살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주식을 골라야 될지 하는 그 종목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괜히 이 종목 고민하시면서 시간 낭비 또 나중에 돈을 잃어서 돈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이 세뱃돈이 장기적으로 정말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애플, 구글 딱 요것만 사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개만 꾸준히 사서 모으신다면 뭐 종목 고민할 필요가 없으시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필요가 없으실 거고, 앞으로 꾸준히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들어오는 용돈이나 또 내년에 세뱃돈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 그 두 종목에 꾸준히 그 수량을 넓히시면서 집중해서 돈을 불려 나가실 것을 저는 강력 추천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두 종목 외에도 미국 우량 주식 중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저희 아이 이름으로 이렇게 꾸준히 사 모아주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제 채널에서 계속 이렇게 주식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애플과 구글 이 두 가지를 제가 진심으로 추천드리는 거고요. 이 두 기업이 지금 현재 기업 가치도 정말 어마어마하지만 지금 이 4차 산업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그 미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내 아이 이름으로 이런 작은 돈들이 있을 때마다 애플과 구글에 계속 이렇게 꾸준히 모아주신다면 정말 뭐 30년 뒤를 이렇게 상상해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회 첫 출발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돈이 정말 중요하게 쓰일 텐데 그때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주식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그 회사의 10년 이상 그 주식 그래프를 제가 꼭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애플하고 구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두 회사 모두 이 주가 그래프가 시작됐던 그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가 쭉 계속 우상향 이 곡선인 게 보이시죠? 이 기간 안에는 사실 분명히 주식 폭락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그 악재들이 있어서 하락기도 있었고 또 상승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 길게 지나고 20년, 30년 이렇게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자료로 보이시죠? 미국 우량 기업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길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또 좋은 기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때는 그 중에서도 정말 투자하시기에 너무 바람직하고 정말 사고 팔고를 반복하지 마시고 그저 사서 꾸준히 모으시기만 하면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드릴 이 두 종목을 제가 콕 집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미국 우량 주식을 권하는지 참고로 한국 대기업들 중에 그 주가 장기 그래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독립할 때까지 뭐 20년 또 길게는 30년 정도 키운다고 봤을 때 우리 아이들 이 용돈을 또 긴 시간 동안 또 잘 관리해줄 그럴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결국 공부도 시키고 하는 이유가 결국 돈 잘 벌고 또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그런 의미인 건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이들 이 소소한 용돈도 이왕이면 잘 관리를 해줘서 20년, 30년이 지났을 때는 정말 든든한 마치 큰 돈 나무처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8살 크리스마스 때 엄마의 선물로 처음으로 주식을 사주기 시작했었는데 처음 1년은 매달 1일마다 적금처럼 아이에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금액 안에서 미국 우량 주식 중에 같이 아이랑 엄마랑 어떤 주식을 그때그때마다 살지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또 아이가 직접 그 매수 버튼도 누르게 하면서 또 그 후에 간단히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한 1년간 정도는 했었거든요. 그때 썼던 이 노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금 꾸준히 하고 있지는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아이가 이제 애플 주식부터 샀던 이런 기록을 아이가 또 해보게 하는 참 저는 이게 또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정말 꾸준히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이게 계속 매번 하기가 또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주식에 대해서 직접 투자도 해보고 이게 어떤 거라는지 약간 그런 경험 차원에서 같이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주식에 대해서 경험도 해보고 알아가는 중요한 경제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아이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 돈을 모아놨다가 막 애플 주식 사려고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도 제가 볼 수 있고,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냐고 물으면 미국 주식 사달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애가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좀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아이가 일찍 눈을 뜰 수 있는 것 같아서 건전한 투자에 대한 그런 경험을 일찍서부터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설사 부모님들이 주식에 실패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 주식이라는 것에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잘 이용했을 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월급 외에 누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잘 배우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정말 진심을 담아서 알려드리고 싶었다라는 그 말씀 다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영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말 도움이 되실 만한 책을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15년 전쯤부터 이 뭐 주식이라든지 경제 관련해서 책을 또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식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주식시장이 좋을 때 막 베스트셀러처럼 나오는 그런 책들이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안에 내용이나 정보들이 마치 텅 빈 것처럼 별로 이렇게 정말 알짜 정보라고 할 만한 그런 책들이 생각보다 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었는데 이거 좀 제가 책장에 있는 거 다 가져오지 못했고, 저도 막 이런 식으로 주식 관련 책들을 또 많이 읽었지만 제가 읽은 것들 중에 그때마다 인기몰이 말고 주식을 정말 투자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두면 너무 좋을 이 마인드라든지 주식을 이렇게 장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철학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책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돈의 심리학이라고 모건 하우절, 네, 미국에서 아마존에서도 이게 엄청난 그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이 절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냥 돈에 대해서나 뭐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그렇게 막 주식에 대한 복잡한 용어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인드 관리 측면에서 정말 배울 만한 내용이 너무 많고요. 제가 마음에 드는 구조들 이렇게 표시도 했는데, 정말 이 책이 너무 도움이 되고 좋아서 사실 원서로도 나중에 한번 제가 사서 막 영어 공부라든지 해보고 싶어서 샀어요. 근데 이거는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앞에만 좀 읽다가 말았는데,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